퇴적암은 물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르르르르르 퇴적물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물속 바닥에. 자, 퇴적물이 첫 번째 들어온 퇴적물이 흙이 들어왔다 하시죠. 흙이 먼저 쫙 깔립니다. 흙이 쫙 깔려요. 흙이 쫙 깔리고, 자, 그 다음에 들어온 퇴적물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따만한 돌덩어리들이 우르르르 들어왔다고 상상해 볼게요. 돌덩어리 색깔을 쌤이 임의적으로 빨간색으로 설정해 볼게요. 저는 파란색이죠. 저는 무지개. 무지개 말이 많구만. 자, 그래서 빨간색의 돌들이 우르르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 왜? 그러면 빨간색 돌이 이렇게 퉁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위에 다른 모래 같은 물질이 우르르르 들어와서 그 다음 모래가 이렇게 쌓였다라고 해봅시다. 모래층이 이렇게 쌓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모래층이 쌓였다. 이렇게 쌓였다. 나중에 이렇게 생긴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압력을, 이게 이제 암석이야. 퇴적암이 만들어진 거야. 퇴적암이 요단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층, 2층, 3층으로 퇴적암이 만들어진 상황이야. 이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보자. 요단 방향으로 이렇게 압력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눌리겠죠? 눌리면 1번하고 3번은 눌려도 뭐 크게 모양의 변화가 없겠죠. 그냥 좀 약간 저 밀도가 커진다고 할까? 이게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 거리가 좀 가까워지겠지만 2번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2번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겠어? 이렇게 뽑아볼게. 2번 같은 경우는 1번과 3번은 좀 더 날씬하게 얇아지겠지만 2번 같은 경우는 눌리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맞아요? 2번이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옆으로 생긴 이런 줄무늬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야. 이런 줄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똥똥똥똥 들어있던 게 이게 꽉 눌리면 옆으로 쭉 퍼져가지고 길게 줄무늬가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거야. 3번도 약간 눌려서 납작해질 뿐이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큰 차이가 없지만 2번 같은 경우 옆으로 쭉 늘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줄무늬를 형성할 거다. 전에 없던 줄무늬가 새로 생겨났죠.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편리입니다. 편리하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편리. 내가 먼저 해. 편리.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울 때야. 고마워요. 따라해주셔서 날 따라해주다니. 저 이름을 나쁘게. 나쁘게 본 적 없어요. 안 따라할 뿐이지. 날 따라하죠? 알았어요. 우리가 앵무새인가? 앵무새는 아니죠. 사람이죠. 자, 그래서 편리라는 녀석은, 자, 이제 시험 문제를 알려줄게. 편리라는 녀석은 어떤 암석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성암에서 관찰되는 어떤 줄무늬가, 변성암에서 관찰되는 줄무늬 이름이 뭐냐? 그러면 편리라고 해주고요. 잘 봐. 편리의 줄무늬 방향이 무슨 방향의 수직이다? 압력을 받은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 그죠? 압력이 이 방향으로 받았으면 편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 압력을 받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니까 압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편리가 생겨난다. 수직 방향으로 편리가 발달한다 또는 생겨난다 라고 표현합니다. 책의 그림을 볼게요. 쌤의 그린 그림하고 완전 똑같을 거야. 봐봐. 우와. 어떤 그림이냐? 벌써 알았어. 이거 내가 확대해 놓은 건데. 우와. 기존의 암석이 요딴 어디 갔어? 요딴 모양인데 이게 압력을,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이렇게 받고 있죠. 양쪽에서 압력을 받으면 위아래로, 봐봐. 위아래로 발달되고 있죠. 편리가. 자, 압력 방향에 대해서 무슨 방향? 수직 방향으로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리를 딱 보고 나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이 자식! 옆에서 눌렸구만.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편리의 줄무늬의 모양만 볼 때 이렇게 눌렸구만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고도 이렇게 힘을 받았구만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와우.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변성함의 첫 번째 특징 바로 편리입니다. 자, 밑줄 그어볼까요? 이걸 밑줄 그으면 돼요. 편리. 편리.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어 나타나는 줄무늬. 압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어 나타나는 줄무늬를 편리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암석에서 모든 변성함에서 편리가 발견되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커다란 알갱이가 있는 경우에만 편리가 발달되겠죠. 전부 다 모래인데 무슨 편리가 나오겠죠, 그죠? 자갈 같은 커다란 어떤 알갱이가 있어야 편리가 발달되겠죠? 선생님이 편리라고 그랬나요? 네. 네. 아, 미안해요. 오타. 미쳤나봐. 못하니. 일단 염리로 기억해요. 염리로 바꿀게요. 염리. 염리. 미안해. 영리한. 쌤이 한 번 더 변성된 걸 착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성된 건 염리라고 하고요. 또 한 번 변성된 걸 착각했어. 다시. 편리가 아니라 염리입니다. 염리가 발달된 게 바로 그거예요. 염리. 자, 퇴적암에서 발달되는 것은 층리라고 했죠. 층리라는 줄무늬가 있다면 변성암에서 발달되는 줄무늬는 염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성암 같은 경우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꽉 눌린 거니까 좀 더 조직과 조직이 다 뭉쳐져 있겠죠. 그래서 조직 결정이 좀 더 크다. 아까 우리 조립질처럼 조립이 좀 더 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도 선생님. 뒤에. 니아오는. 니하오. 우산지. 문어 훨씨 위니 싸서. 우산지. 유용은 찌라지 잘. 준이 씨그죠. 그런 거. 어째서 부사가 네 머리인데. 우산지. 문어 훨씨 위니 싸서. 자, 그래서 염리라는 게 발달된다. 그 다음에 변성암은 꽉 눌리니까 결정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 석회암, 삼, 쉐일 이거 우리 배웠죠? 네. 화강암과 나머지 암석의 차이점 화강암은 화성암 종류고요. 나머지 석회암, 삼, 쉐일은 뭐죠? 퇴적암 종류입니다. 자, 화강암이 변성되면 뭐로 바뀐다? 편마암.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바뀌고요. 삼은 규암. 쉐일은 첫 번째 변성이 되면 편암. 한 번 더 변성되면 편마암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건 따로 암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실패평. 맞아요. 사규, 석대, 쉐, 석기시대. 쉐편편. 네. 쉐편편. 셰프편. 사규석대 쉐편편 이렇게 외우는데 삼은 규암으로 변하고요. 이게 이제 암석이고요. 암석이고 기존 암석이고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와. 변성된 암석을 이렇게 암기해요. 삼은 규암이 되고 이거죠. 삼은 규암이 되고요. 사규 석대 석회암은 대리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쉐일은 편암과 편마암이 됩니다를 쉐편편이라고 암기했던 거예요. 자, 이건 따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앞글자도 사규, 석대, 쉐편편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화편 이렇게 암기해요. 화편. 화강암은 편마암이 된다. 그래서 화편이라고 해요. 맨 마지막은 얘도 편마암이죠. 둘 다 편마암으로 바뀌게 돼요. 근원이 되는 암석이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큰 압력과 열을 받으면 똑같이 마지막에 편마암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규, 석대, 쉐편편, 화편 이렇게 암기해요. 여러분들 좀
따라할 거면 이제 따라해주면 되고요. 나름 다른 암기법이 있다면 암기를 해두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럼 대리함이 뭐냐면 그 유명한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대리석 바다. 우리 집은 다 대리석이야. 짠지. 하지만 우리 집은 내가 회사에서 항상 평생 대리였거든. 와. 밥도 대리야끼만 먹어. 그만할까? 근데 그거 맞춤법이 다른 알았어. 던지지 왜. 제발. 맞춤법 대리 어저께 술 먹고 대리운전했어. 예로치 이렇게. 그래서 대리함이 대리석이라는 거, 대리석이 대리함이라는 거 함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석의 순환은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해볼까? 이 텍스트로 나와 있는데 쌤이 그림을 좀 그려줘 볼게요. 텍스트로 나와 있지만 그림을 그리면 암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화, 성암, 회, 저감, 변, 성함이 있잖아. 문제입니다. 화성함이 퇴적함이 될 수 있을까? 네. 어떻게요? 퇴적돼서. 퇴적돼서? 화성함이라는 암석이 있어. 이게 어떻게 퇴적되지? 일단 부서져야 돼. 부서집니다. 부서지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된다? 풍화, 침식된다. 맞지. 화성함이 풍화, 침식되어서 퇴적물이 된 다음에 쌓여서 굳어지면 퇴적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퇴적함이 화성함이 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부서져요. 부서진다고? 녹아요. 녹아. 와우. 자, 퇴적함이 있는데 높은 열 때문에 다 녹아서 마그마가 된 거야. 마그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그마가 다시 굳어지면 화성함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마그마에 의해서 용융된다 또는 녹는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녹으면은 다시 화성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퇴적함이 변성함이 될 수 있나요? 우리 배웠죠 이거는. 뭐를 받으면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성함이 퇴적함이 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변성함이라는 암석이 있는데 얘가 또 풍화 침식 받아서 또 잘게 잘라지면 또 퇴적물이 되어서 쌓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 퇴적함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성함이 변성함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잖아. 열과 뭘 받으면? 압력을 받으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될 수 있고요. 변성함이 화성함 될 수 있나요? 녹아요. 녹으면 되죠. 용융되면 됩니다. 이걸 써준 이유는 뭘까? 모든 암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저게 되기도 하고 저게 요게 되기도 하고 요게 율로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서로 뭐 될 수 있다? 순환. 순환 정답. 원했던 답이에요. 바로 순환이 될 수 있다. 주위 환경, 주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는다는 표현은 용융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풍화, 침식이 깎이는 작용이고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된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냥은 퀴즈 모릅니다. 안 돼! 문제 볼게요. 문제. 네 글자. 뭐야? 문제 풀어봅시다. 아이, 똑똑한 놈. 난 봐봤지.